자, 이번에는 문제 6번 하고요. 문제 7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은 이제 그 선물 옵션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기본 그 강의 들으신 분들을 풀기는 좀 어렵습니다. 개념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2차 보신 분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죠. 주식회사 한국주영주는 다양한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자, 원유 가격 인상에 대한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환율 상승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해지 전략을 수립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뭔가 손실을 볼 수 있는 포지션이니까 현재 이 한국정유는 원유나 환율에 대해서는 그저 우하향하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그 손실을 보는 일종의 숏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유 선도, 선물 환, 통화 옵션을 가지고 각각의 해지 전략을 한번 펼쳐보라는 것인데요. 자, 일단 물음 1번은 원유 선도 거래를 이용해서 원유 가격 변동 위험을 해지하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때 매입이나 매도할 선도 계약수를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물음 1은 그 환율하고 관계없으니까 물음 1부터 먼저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물음 1과 관련된 자료는 일단 1번 3개월 후에 10만 배럴의 원유를 구입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유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지만 구입할 예정이면 원유 가격이 오르면 뭐라고 했죠? 보유하고 있으면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지만, 그죠? 대신에 구입 예정이면 원유 가격이 오르면 손실이 보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S죠. 마이너스 S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선도는 당연히 플러스 F여야 되니까 선도 매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매입하는 계약을 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원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40달러고요. 그 다음에 선도 가격은 배럴당 35달러고, 그 다음에 3개월 만기 원유 선도 가격에 따르는 현물 가격의 민감도 0.9는 일종의 베타겠죠. 베타. 민감도가 베타니까 일종의 베타 SF는 0.9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환율과 관련되는 거니까 나중에 하고요. 자, 이제 3번하고 4번은.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유 선도 한 거래당 단위는 한 개역당 1000배럴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물하는 옵션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무위험 이자율은 연 12%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그 선도 계약을 몇 계약을 매도,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자, 완전 해지냐, 불완전 해지냐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완전 해지가 되려면, 일단 그 미래 현물 거래 시점하고 선물의 만기 시점이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베이시스 위험이라고 해서 그 베이시스 리스크가 노출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엔드예요. 두 번째 해지 대상하고 선물의 기초자산이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불일치하는 경우를 우리가 교차 해지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점도 일치하고 대상도 일치했다면 그때는 완전 해지라고 보고요. 자, 만약에 그 시점이 일치하지 않거나 그러면 베이시스 위험이 있는 거죠. 또 대상이 일치하지 않다면 교체가 아니고 이 오타가 맞네. 교차 엣지죠. 교차 엣지가 된다면, 자, 그때는 불완전 엣지가 되니까, 자, 그때는 베타를 고려해서 최소 분산 해지 비율로 해지를 하는 겁니다만, 완전 해지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적 해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베타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해지 대상의 수량만큼만 선물 계약을 거래를 하되, 대신에 반대 방향으로 해야겠죠. 반대 방향으로만 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예제는 완전 해지냐, 불완전 해지냐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 해지 대상의 시점이 3개월 후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선도 거래 그 만기도 3개월이라고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베이시스 위험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유고, 그 다음에 원유니까, 그럼 원유와 원유가 일치하니까, 해지 대상과 기초자산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교차 해지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완전 해지이기 때문에요. 완전 해지인 경우라면 이 민감도 0.9라든가 이런 건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냥 뭐만 고려하시면 되냐면 수량만 고려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10만 배럴의 원유를 구입할 예정인데 지금 그 선도는 10만 배럴을 매입하면 되는 건데 한 계약당 1000배럴이니까 10만 배럴을 1000배럴로 나눈 만큼의 계약만 매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 해지이기 때문에 해지 대상은 마이너스 10만 배럴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이너스 S 포지션이기 때문에. 자, 그럼 그거를 우리가 1000배럴로 나눈다면 100계약을 매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100계약을 매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불완전 해지라고 봤다면 그때는 베타를 고려해서 0.9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규모를 구해야 되니까 10만 배럴에다가 현물 가격 40달러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도는 그 1000배럴에다가 45달러 곱한 만큼을 나누어서 그때는 80계약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약간 이제 논쟁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원유와 원유가 사실은 현실에서 보면요. 원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두바이유냐 아니면 그 미국에서 얘기하는 WTI냐 뭐 여러 가지 그 원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구입하려는 원유랑 선도의 원유가 다르다면 그래서 베타가 0.9가 되었다면 이건 불완전 해지이기 때문에 그때는 요 풀이 방법이 그 80계약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그냥 그 원유라고 했기 때문에 요 예제 같은 경우는 교차 해지가 아니고 그냥 직접 해지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100계약으로 보는 게 맞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출제자의 출제한 취지상 제가 볼 때는 100계약을 매입하는 걸로 계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이 풀기에는 조금 어렵다. 왜냐면 교차건 뭐가 완전이건 불완전이건 일단 선물 그러면 다 어렵잖아요. 현재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걸 구별하면서까지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시점은 맞아요. 시점은 3개월 맞는데 이제 문제는 대상이 원유로 봤다면 직접 해지니까 그때는 100계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원유라 하더라도 그 안에 그 종류가 서로 다른 걸로 만약에 보았다면 그래서 베타가 0.9가 나왔다면 그때는 교차 해지로 봐서 불완전 해지니까 그때는 우리 최소 분산 해지 비율을 계산해서 그때는 또 80계약으로 하셔야 되는데 문제 흐름상 원유 해놓고 가로치고 뭐 두바이유 가로치고 WTI 이랬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원유라고 한 거를 가지고서는 교차 해지라고 주장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직접 해지로 보는 게 합리적이죠. 사람이 합리적이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죠. 이제 물음이죠. 자, 물음이 이제 이번에는 환해지입니다. 환해지. 자, 선물 환을 이용해서 환위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매입 또는 매도할 선물 환 계약수와 3개월 후에 지급해야 되는 원화 금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환율 해지인데,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원유를 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달러를 지급해야 되니까 달러 입장에서도 마이너스 S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럼 선물은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이고요. 그럼 규모만 이제 잘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환과 관련된 데이터는 자, 현재 현물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인데 선물 환율은 달러당 1,050원인데요. 이게 지금 그 완전 해지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그 수량만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만 배럴의 원유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또 100계약을 아까 매입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음 1에서 계약 이행을 통해서 선도 거래를 청산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100계약을 매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100계약과 관련된 달러 금액을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계약수는 자, 그 선물한 하나당 계약이 10만 달러고요. 10만 달러고요. 그럼 10만 달러로 나눠야겠죠. 분모는 10만 달러가 돼야 되고. 자, 분자는 일단 총 배럴 수가 어디 갔어요? 총 배럴 수가 100계약에다가 1000배럴 곱하면 아까 총 얼마였어요? 헷갈려. 10만 배럴인 것이고. 자, 그다음에 구입 가격은 아까 45달러에 구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45달러를 곱한 만큼의 어떤 해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0만 배럴 곱하기 45달러를 10만 달러로 나눈다면 결국은 45계약을 매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선물한 계약은 45계약을 매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3개월 후에 우리가 지급할 원화 금액은 얼마냐? 자, 그러면 아까 그때 이제 선물한 금액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1,050원 주기로 약정을 한 것이니까. 자, 그러면 1,050원을 곱해주시면 되고, 그럼 총 10만 배럴에다가 45를 곱하면 450만 달러니까 450만 달러 곱하기 그 선도 가격 1,050원을 곱해준다면 472500000 해서 약 47.25억, 그죠? 47억 정도죠. 그래서 47억 2,500만 원 정도의 그 원화 금액을 지급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선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음삼도 조금 우리 기본 그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번엔 달러 옵션을 통해서 환위험을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S니까 우리가 옵션을 통해서 해지를 하려면 콜 매수, 푼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콜 매입을 하고 푼 매도를 하는 그 해지 포지션을 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그러면 콜 매입, 푼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투자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그걸 내 돈 들이지 말고 오늘 차입을 해서 옵션을 매입을 한다면 3개월 후에 지급해야 될 총 금액을 원화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음 1에서 100계약의 어떤 거래를 청산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럼 옵션과 관련된 데이터를 먼저 봐야 될 텐데, 자, 옵션은 현재 행사 가격이 1,020원이에요. 1,020원. 자, 그럼 현재 우리 해지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S에 콜을 매입하고 풋을 매도하니까, 자, 그러면 그 만기에 가면 요 X만큼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1달러당 1,020원만큼의 돈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콜의 가격은 30원인데 이거는 매입을 해야 되니까 30원만큼 돈이 나가는 것이고, 풋의 가격은 20원이니까 발행하는 거니까 그럼 네팅하면 결국 10원 들잖아요. 10원. 그럼 10원만큼의 투자 비용을 차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달러당 10원인데 총 우리가 필요한 달러가 아까 얼마였냐? 그 규모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규모는 아까 450만 달러니까 1달러에 10원 투자니까 콜풋에, 그럼 450만 달러에다가 그 10원 곱하면 4,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4,500만 원의 그 원금 이자 합쳐가지고 3개월 후에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3개월 후에 지급해야 될 금액은 450만 달러에다가 행사 가격 1,020원 곱한 만큼 돈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4,500만 원을 빌려서 콜풋을 그 매입이나 매도를 했다면 그 이제 무혐의자율이 12%니까 3개월 후면 3% 금리 쳐줘서 여기다 1.03을 곱한 만큼의 원리금을 또 상환을 해야겠죠. 그러면 450만 달러에다가 행사 가격 곱한 만큼 원래 그 해치 포트폴리오 포지션장 돈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콜풋을 또 차입을 했기 때문에 4,500만 원에다가 1.03 곱한 만큼 돈이 나간다면 그럼 요만큼의 돈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럼 46억 3,635만 원 정도가 그만큼 그 만기에 가서 지급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선물은 한 47억 정도 들고요. 옵션은 한 46억 정도 되니까 그 코스트 상으로 보면은 옵션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음 1, 2, 3 전부가 좀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우리 기본 그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뭐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마음 비워라. 이거 틀려봤자 대세에 크게 영향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점도 좀 적은 편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7번입니다. 자, 문제 7번은 옵션만 가지고 하신 거, 이항 결정 모형으로 하는 옵션 문제인데, 물음이 1, 2, 3이고 15점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각 물음당 일단 5점, 5점, 5점이 배점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계속 얘기합니다만, 만약에 그 베이스업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럼 이 문제도 물음 3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물음 3은 좀 어렵고, 물음 1이 제일 쉽다면, 물음 1을 먼저 맞춘 사람이
나중에 베이스업을 할 때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물음 1은 우리 1차 공부하신 분들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음 1을 틀리면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차 공부하신 분들이 이걸 좀 다는 못 풀더라도 제가 좀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2차 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제 2022년도 1차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럼 자기 내던 스타일에 뭔가 조금 응용해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전 연도 2차에서 좀 약한 수준의 문제들은 다음 연도 1차에 자주 등장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문제 7번의 물음일 정도는 2022년도 1차에도 유사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좀 알아놓으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이거죠, 일단. 그래요. 자, 물음 1 출발합니다. 무배당. 그래서 물음 1은 쉬운 게 배당이 없는 주식이에요. 물음 3은 배당이 있다 보니까 어려워집니다. 주식회사 가나의 현재 주가는 18,000원. S죠. S가 18,000원인데 1년 후에 24,000원. 그럼 SU잖아요. 그리고 확률은 70%. 요거는 Q죠, Q. 그 다음에 16,000원은 S 다운이고요. 30%는 1-Q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형 콜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행사 가격 X는 2만원인 거고요. 자, 무혐의자율은 10%라고 보시면 되고, 자, 1기간은 일단 1년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자릿수 맞추는 건 좀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해답이랑 나중에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일단 옵션을 떠나서 주식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해당되는 주식의 수익률을 구해서 수익률에서 무혐의자를 뺀 게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 주식의 위험 조정 할인율을 계산하라는 소리예요. 위험 조정 할인율에서 무혐의자를 10%를 차감한다면 그게 바로 여기서 질문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수업 시간에 K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K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P를 쓰면 안 되고요. 확률을 Q를 쓰자고 했으니까. 자, 그럼 요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SU에다가 Q를 곱하고 SD에다가 1-Q를 곱한다면 기대 현금 흐름이 되니까 현재 주가랑 맞게끔 해주는 할인율은 K라고 보자는 거죠. 그럼 요 공식에다 아까 주어진 숫자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K가 20%가 나오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리스크 프리미엄은 10%라고 하는 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1차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요거 비슷한 게 2022년도에 1차로도 나올 수 있다. 이게 맞추면 제가 대박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춘 적이 없어요. 근데. 자, 2번. 자, 위험 중립 가치평가법. 우리가 이제 옵션, 2항 결정 모형에서 옵션의 가격을 구할 때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위험 중립법이 있었고, 해치 포트폴리오 접근법이 있었고, 복제 포트폴리오 접근법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위험 중립 가치 접근법을 통해서 콜옵션의 균형 가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 이 위험 중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험 중립 확률 P죠, P. P만 계산한다면, CU에다가 P 곱하고 CD에다가 1-P를 곱해서 무혐의자로 할인하면, 그게 바로 콜옵션의 균형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행사 가격이 2만원이었기 때문에 CU는 4,000원 나오고요. CD는 0 나오는 건 뭐 쉽게 알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P를 구할 때 원래 P는 U-D분의 1 플러스 RF-D가 돼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U를 구하려면 24,000원을 18,000원 나눠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고 소수점이 무한대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요 공식에 대입하는 게 훨씬 더 단수 처리를 하기는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똑같은 공식에다가 Q를 곱하지 않고 P를 곱한다면 CQ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무혐의자로 할인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럼 이걸 만족하는 위험 중립 확률은 0.47로 나옵니다. 0.47로. 그럼 아까 4,000에다가 0.47로 곱한 거에다가 1.1로 할인하면은 1727.2727이 나오니까 그래서 콜옵션의 균형 가격은 1727.27원이다. 이 정도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한 1, 2년 전에 우리 2차 기출문제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니까 요거는 유사하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풋옵션의 균형 가격을 계산을 하라는 건데 그럼 제일 좋은 거는 풋콜 패러티에다가 그죠? 대입을 하면 되는데 대입하면 안 되고 이 문제는
복제 포트폴리오 접근법. 주식과 무이용 채권을 이용하는 그 세 가지 접근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복제 포트폴리오 접근법으로 계산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답을 알잖아요. 그 풋콜 페널티에 대입을 하면 풋옵션의 가격이 나올 테니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풀이 과정만 잘 일종의 조작이라고 할까? 뭐 이걸 보여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복제 포트폴리오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풋의 그 만기 가치부터 구해야 되니까요. PU는 0이 되고요. PD는 4,0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제가 아니고 복제 포트폴리오를 그 주식을 모르니까 A개만큼 샀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채권 B만큼 일단 매수했다고 가정한다면, 자, 그러면 요 복제 포트폴리오가 U 됐을 때랑 D 됐을 때 구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복제 포트폴리오를 리플리케이션해서 R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RU랑 PU랑 같고, RD랑 PD가 같다면, 자, 그러면 올랐을 때 풋옵션의 만기 가치랑 같고, 내렸을 때 풋옵션의 만기 가치랑 같다면, 얘는 일물이죠. 풋옵션과 동일한 물건이 된 거니까, 이게 바로 복제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리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의 U가 뭐냐? 그러니까 A 곱하기 SU에다가 중요한 건 B가 그만큼 시간 가치만큼 올려줘야 되니까 B라고 하시면 안 되고 B 곱하기 1 플러스 RF를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24,000에다가 B 곱하기 1.10 해준 게 그때 풋옵션의 가치는 0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려갔을 때 가치는 16,000원 곱하기 A에다가 B에다 1.1 곱한 게 4,000이 돼서 이걸 연립으로 풀면 A는 마이너스 0.5개가 나오고요. B는 1,909원 정도 나와서 이걸 그대로 그 복제 포트폴리오 공시에 대입을 한다면 1,909.09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풋옵션의 가격은 1,909.09원이고요. 이걸 풋콜 페널티에 대입을 하면 콜옵션은 아까 우리가 미리 구한 1,727.27이 나오는데 물음 4번은 풋콜 페널티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1기간이고 그리고 우리 기본 강의 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가 있으니까 그 지금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물음 1은 꼭 풀어보시란 말이에요. 물음 1은 풀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물음 2까지도 잘 고민해 보시면 풀 수가 있어요. 물음 3은 제가 하라고 안 할 거예요. 못해. 하다가 못하니까. 대신에 물음 2까지는 꼭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자, 물음 2는 또 뭐냐, 그죠? 물음 1은 가나 주식이고요. 물음 2는 다라 주식이 다라. 그 물음 3은 이제 마바 주식이겠죠. 뭐 뻔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2기간으로 준 것인데, 자, 다행히 그래도 무배당 주식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 주가는 계속 10,000원이죠. S는 10,000원으로 준 거고요. 10%씩 상승하거나 하락한다고 했기 때문에 U계수는 1.1이고 D계수는 0.9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신에 2기간 이항분포 모형을 사용하고요. 유럽형 콜옵션이고, 자, 무혐 이자율은 5%라고 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000원인 주가가 1년 후에 가면 11,000원이나 9,000원이 되겠죠. 10%씩 업다운이 되니까. 그리고 2년 후에 가보면 12,100원, 9,900원, 8,100원이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이 사람이 지정해 준 게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1년 동안의 이항 과정을 이항 과정 A라고 하고, 그럼 1년에서 2년까지 가는 동안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가는 과정을 이항 과정 B라고 하고요. 1년에서 2년 갈 때 주가가 내려갈 때 이항 과정을 이항 과정 C라고 하는 것이죠. 이항 과정 C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항 분포를 이 사람이 이제 명명을 한 거죠. 이항 과정 A, 이항 과정 B, 이항 과정 C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시킨 대로 해야죠, 여러분들이. 자, 그림에서 제시된 주가 변을 통해서 위험 중립 확률, 이건 쉽죠. 위험 중립 확률. 왜냐하면 U계수랑 D계수를 다 줬기 때문에 요 공식에 대입하면은 0.75 나오는 건 뭐 땡큐. 이거 먹어줘야 돼요. 이거는 쉽다. 자, 문제는 뭐냐? 이항 과정 B랑 이항 과정 C에서의 콜옵션의 델타가 각각 0.5랑 0일 때 콜옵션의 행사 가격하고 균형 가격. 그러니까 이 문제는 희한한 게 원래는 행사 가격을 우리가 주잖아요. 행사 가격을 줘야 CUU, CUD, CDU, CDD를 아는데 그래야 우리가 균형 가격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행사 가격을 미지수로 놓고 대신에 주어진 델타를 응용해서 행사 가격을 역산해보고 행사 가격을 안다면 이제 CUU, CUD, CDU, CDD를 알 테니까 위험 중립 확률을 적용해서 콜옵션의 균형 가격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델타. 이항 모형에서의 델타. 만약에 이항 가정 A에서, 이항 가정 A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에 델타를 물어봤다면, 자, 그때는 SU-SD분의 CU-CD. 이게 이제 이항 가정 A에서의 델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항 가정 B에서의 델타라는 건 올랐을 때니까 SUU, SUD, CUU, CUD. 이게 이항 가정 B에서의 콜옵션의 델타인 거예요. 델타라는 건 항상 분모가 주식이어야 되고 분자가 그 옵션의 변화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C는 내려갔을 때니까 SDU-SDD, CDU-CDD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값이 0.59, 요 값이 0이라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행사 가격도 역산해보고 행사 가격만 구할 수 있다면 균형 가격 구하는 건 뭐 땡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그 델타 공식에 SU가 12,100원이고요. SUD가 9,900원인 건 이제 주어졌으니까요. 또 9,900, 8,100을 넣어서 0.5가 되고 0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연립방정식 풀 때 약간 재치가 필요하다 이거죠. 왜냐면 요 값이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되거든요. 분자가 0이 돼야 되는데 CDU가 CDD보다 더 작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0이 되려면 그러면 CDU나 CDU 그 다음에 CUD, CDD 전부 다 0이 된 것이에요.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한다면 CU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1,100원이 나오는 거고요. 1,100원이 되려면 그 주가 12,100원에서 행사 가격을 차감한 값이 그만큼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행사 가격이 11,000원이 돼요. 11,000원. 자, 그 다음에 이 기간에 우리 유럽형 콜옵션 가격에다가 다 0이니까 요 값만 살려주시면 되니까 그럼 11,000원이 확률이 0.75니까 0.75에 제곱을 해주시고 무위험 이자율은 5%니까 1.05에 2승을 해준다면 콜옵션의 가격은 561.2원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요게 델타가 무엇인지를 아시면 되는데 우리 기본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는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요걸 이기관으로 응용한다면 이렇게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요 연립방정식 풀 때 요 약간의 재치가 좀 필요한데 요 부분이 조금 이제 결여되신 분들은 물음 2번에 1번은 맞춰야겠죠. 0.75를 틀릴 수는 없죠. 그건 뭐 핑계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에 동글뱅이 2번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틀어질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마지막. 이게 의외로 이게 기네요. 자, 문제 7번에 물음 3번인데요. 물음 3번 이제 배당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거죠. 자, 이 기간이고요. 자, 마바. 현재 주가 S는 1,000원인데, 마찬가지로 10%씩 상승하거나 하락되니까, U 1.1, D 0.9는 뭐, 얘기가 된 것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기업은 8개월 후에 100원의 배당을 준다고 되어 있고요. 자, 문제는 이제 만기가 2년이 남았어요. 2년이 남았고요. 자, 만기가 2년이 남았는데 2기간으로 해야 되니까 그럼 1기간은 6개월로 봐야겠죠. 6개월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이 1기간인 걸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행사 가격이 1,000원이에요. X가 1,000원인 겁니다. 등가격이죠. 일종의 주가도 1,000원이고 행사가도 1,000원인 등가격인 상태에서의 콜옵션의 균형 가격을 위험중립가치평가법으로 계산하라. 위험중립법으로 하라는 건 어렵지는 않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배당을,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기출문제는 6개월에 주는 거는 쉽죠. 6개월에 줬다면 SU를 구해서 거기서 배당을 차감하고 배당
기록된 주가를 가지고 다시 UD로 움직여주면 되는 건데, 자, 문제는 이렇게 8개월, 그러니까 그, 이항이 되는 시점하고, 이항이 이렇게 UD가 되는 시점하고, 배당을 주는 시점이 불일치하다면, 그때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배당을 주는 시점하고, 주가가 변동한 시점이 일치했다면, 만약에 배당을 6개월 후에 주었다면, 그때는 우리 전통적인 그 기법으로 해서, 그 U나 D 개수를 구할 때는, 그 배당 조정 전 주가, 다시 말하면, 아까 얼마였지? 1,000원이에요. 1,000원을 가지고 U개수나 D개수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그 1,000원 기준으로 U개수나 D개수가 나왔다 보시면 되는데, 자, 배당 지급 시점이 지금 8개월 후고요. 주가 변동 시점은 6개월 단위라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6개월 후에 배당금을 차감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때는 그 배당, 대신에 이 배당은 배당 그 수익률 모형이 아니고 확정 배당금 모형이니까 확실한 배당금이라고 하니까 요 돈을 무이자율로 할인해서 현재 주가에서 차감을 해서 그 주가를 가지고 지금 U개수나 D개수 적용해서 SU, SD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U나 D 기준이 배당 조정 후 주가 기준이라는 거죠. 배당 조정, 그러니까 U가 1.1이고 D가 0.9라는 게 1,000원 기준이 아니고 1,000원에서 배당의 프레젠트 밸류를 차감한 만큼을 가지고 UD 개수가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 기본 듣는 사람들은 아예 설명을 안 한 거죠. 이런 거는 안 했으니까 뭐 생각도 못 했을 것이고, 이게 일치해도 어렵잖아요. 일치해도 어려운데 이제 일치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니까. 자, 그러면 그 현재 주가 1,000원에서 배당의 현재 가치를 차감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8개월. 8개월은 어떻게 할인을 해야 되느냐? 그거 하라고 이제 요 할인율을 준 것이죠. 자, 그러면 그 6% 기준으로, 6%가 이제 우리 무혐의자율이 연이 10%니까 6개월 단위로 보면은 6%라고 보고, 그럼 8개월이라는 거는 6개월에다가 그 3분의 1 기간이 더 간 거잖아요. 그러면 3분의 4를 적용해서 0.9252를 곱해주면 할인이 된다 이거죠. 아이고. 자, 그러면 그 배당을 조정한 후 주가는 907.48이고, 이 907.48을 기준으로 1.10이나 0.9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SU랑 SD는 각각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SU나 SUD는 또 막 각각 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행사 가격이 다행히 1,000원이다 보니까 콜 요 세 가지 값은 0이 나오고, CU만 그냥 98.05가 되어서, 그래서 그 중립확률 0.8인 건 이해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똑같이 적용해서 98.05에다가 중립확률에 두 번 가야 되니까 제곱을 해서 1.06에 제곱을 한다면 55.85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문제는 907.48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만 알면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 전형적인 이기간에 의한 이항부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전통적인 시험 문제는 6개월 후에 배당을 주고 6개월 후에 주가가 변동하다 보니까 변동한 후 주가에서 그 배당을 차감한 후 금액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치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걸 계산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럼 그때는 그 배당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UD 개수가 이미 그 정의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 금액을 기준으로 SU, SD, SUU, SUD, SDU, SDD 이렇게 해서 CU 등을 계산해서 콜옵션의 가격을 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쨌든 2021년도에 우리 재무관리 이제 쭉 문제풀이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1차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1차생들이 꼭 봐야 될 문제를 찝어드렸으니까 그 문제 한번 꼭 점검하시고요. 또 2차 공부하신 분들은 또 2차 다 풀어야겠죠. 이제 다 풀면서 본인이 미지단 점을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우리 공인회계사 동향을 보면 이제 그 회계 감사가 시장이 이제 굉장히 확장되다가 이제 조금 정체되는 분위기고요. 자, 요즘 ESG라고 해서 이게 이제 새로운 요즘에 회계법인의 먹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시장 이슈가 아마 한 1년, 2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2년까지는 그래도 이제 먹고 살만 하는 회계사 시장이 될 텐데,
제가 볼 때 이제 이 회계 감사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가 돼서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쇼 포지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좀 멀리 미래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회계 보니까 시험을 합격했으면 그 회계 감사 파트보다는 왜냐면 그쪽이 이제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거미집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한 5년에서 10년 단위로 이런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그 롱이 아니고 그 회계 감사 시장은 숏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그 회계 감사의 다른 그 재무 우리 컨설팅하는 파스라든가 이런 부서로 또는 세무 파트로 가든가 아니면 이제 재무관리가 이렇게 좀 재밌으신 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재무관리가 난 너무 재밌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냐면 수업 시간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집에 가서 엑셀로 본인이 다 해봐. 그리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의 궤적을 엑셀로 그림을 막 그려보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은 이게 제가 볼 때 평생 직업이 이거 해야 돼. 재무관리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금융권. 그래서 증권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우리 회계사 시험 합격할 정도의 재무관리 실력이면 우리 대한민국 재무관리 그 상위 1% 안에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금융권 가도 굉장히 대우받을 수 있을 사람이 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권 파트에 가서 그게 뭐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뭐 파생상품이 됐건 그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게 재밌어야 되는 거죠. 재미없으면 못할 짓이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남들 회계 감사 파트 간다고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왜냐면 좀 늦었다 이거죠. 이게 한 4, 5년 전이면은 좋죠. 그때는 이제 성장기로 가는 시작이니까 좋은데 지금 이제 성숙기 치고 조금 내려가는 사이클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년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볼 때 2년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장래가 2년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시고 또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진로 상담은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우리 그죠 그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가 꼭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오면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예? 심도 있게 얘기도 해볼 수 있지 않냐 그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2021년도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2차 시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료 동영상 강의는 공인회계사 전문 교육기관인 KG 에듀원 미래경영 아카데미에서 수강 가능합니다.